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조문은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오늘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조문 보면은 우리는 요런 조문을 보면은 그냥 하찮은 조문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상들이 평범하니까. 읽어보세요. 중한가는 자주 하품하고 그 사람은 맑은 콧물을 흘리나. 왜 제가 여기다가 나자를 했을까요? 이 나를 했을 때는 반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맑은 콧물을 흘리나 약간 발열감이 있으면서 얼굴빛이 비교적 온화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그런데 이 사람은 잘 기침을 한다. 이 조문을 보면은 뭐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환자들, 이걸 환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비일비재하죠. 예. 한 4년 전인가 제가 이런 환자를 이해를 시키는데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항상 이런 음식, 찬 음식이라든가 항상 감기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나중에 굉장히 지금은 거의 완치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거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알레르기성 비오염이라든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품하고 맑은 콧물을 흘리고 이 재채기 한다. 이러한 사소한 행위죠. 이걸 꼭 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병의 증상. 이게 일종의 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어떤 정황. 병증도 병정에 들어가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한가라는 건 뭐죠? 중경서와 금계유략에서 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조문에 제가 설명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이 명문이에요, 명문. 우리가 아주 심오한 글을 쓴 것만이 명문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사소한 행위들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게 일종의 병의 조짐이거든요. 명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병정을 근거로 해서 썼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집중해서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문에 보면은 희타, 희망, 건망증이 심하다든가, 나이 먹어서 그런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잘 구토한다든가, 잘 트림한다든가, 하품한다든가, 재채기 한다든가,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 있는 희자와 선자는 자주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소한 습관이 어찌 우연히 겠는가. 제가 요 말을 참 좋아하죠. 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됐겠는가. 이와 같은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든 아니면은 가족이든 주위의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행동을 하면은 설사 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것은 뭔가가 이 사람이 병증이 있구나.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고위들은 항상 조짐을 살펴가지고 미연에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건 전부 다 조짐이죠. 이런 말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주 이 말도 잘 쓰는 말. 조짐을 살핀다. 조짐을 살펴야지 병증이 심하기 전에 치료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짐은 먼데
아주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벼운 증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눈을 뜨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문들을 보면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조문들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자, 그렇다면 병인의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행동이죠. 일거수일투족이 그 병정 아님이 없다. 예. 괜히 뭐 코를 훌쩍거린다든가 코를 만진다든가 이런 잔기침을 한다든가 모든 것, 어떤 사람이 유난히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병의 정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를 근거로 해서 그 근본을 탐구하면은 그 병독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게 유명한 최용이론 현미무관이라는 거죠. 현미. 드러난 거, 미한 거, 숨겨져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드러난 것과 숨겨져 있는 것은 차이가 없다. 간격이 없다. 예. 제가 이거 여러분들 아주 그냥 수십 번 얘기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맹자에 이제 비교를 하면은 맹자는 왜 인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성이 왜 4단위로 돼 있다는 걸 알았냐?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요 실말이죠. 예, 요 실말이에요. 측은한 마음이 있더라. 그 측은한 마음을 올라가면 이 측은한 마음은 어떤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성품 가운데 사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말이에요. 그 실마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얘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의로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가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시비를 구별하는 마음이 있대. 그게 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의예지 사단이 나온 거예요. 예. 이 사단이 뭐냐면 이 뿌리죠. 병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소한 어떠한 그 병정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뿌리, 병독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꼭 옛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 한의학의 좋은 점, 우리 한의학은 현대의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현상에 드러난 상황을 보고 현상에 드리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근본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와 같은 데 특히 병정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안목이 이와 같은 데 미치지 못하면은 병정은 항상 있지만 능히 이와 같이 선택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런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여러분 안목이 미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항상 보는데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문들을 항상 수시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글을 썼을까?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은 왜 썼을까? 왜 특히 이와 같은 사소한 병정을 썼을까? 이런 같은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소위 중환관은 제가 요거를 이제 빼먹어가지고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한의원에서 이걸 복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문에서 중한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본래 한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품하고 맑은 콧물, 여기서도 보세요. 청자.
맑은 콧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열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만일에 누런 콧물이 흘렸다. 그럴 때는 협열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중탕에다가 항련이라든가 다른 어떤 해열지제를 써야 돼요. 근데 맑은 콧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흉중에 한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참 보면 별것 아닌데 왜 여기다가 또 맑은 콧물이라고 썼을까? 누런 콧물이라고 안 하고 한음이 협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심용 가운데 또는 위 가운데 한음이 있는 상태인데 유음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발열을 하고 얼굴 안색이 피어지고 이렇게 재채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병증이 치료되려고 하는 조지민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가 하면 이건 제 주장이죠. 이건 병증이 날려고 하는 거다. 벌써 발열하고 색화라고 썼기 때문에 이 경우 자주 이렇게 재채기하는 것은 요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보통 양기라고 쓰는데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재채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울체된 이 기운을 한음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양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한음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채기를 한다는 것은 병증이 치료가 되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미연에 이와 같은 조짐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사군자탕, 반학, 계지, 마왕, 세신 이거 쓰면 되죠. 소총령탕 써도 돼요. 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상사 육군자 됩니다. 나는 보증이 기탕 좋아하니까 보증 그거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방에 있어서 사군자탕에다가 이러한 반학, 계지 조금 콧물을 많이 흘릴 때는 마왕 세신을 그것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세요. 보죠. 중안에 이게 병증입니까? 이 조문에서 병증은 하리밖에 없어요. 하리. 자, 중안에 그 사람은 하리병이 있는데 이어하다. 요새 이 사람은 재채기를 하고 싶은데 재채기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배가 하나다. 이게 동의반복어예요. 중한, 이어, 복중한. 근데 왜 이와 같은 말을 썼을까? 보통 하리 하면은 냉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하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거듭 얘기한 거예요. 자, 요 조문을 보면은 중한, 이어, 복중한은 동의 반복어로 병인에 해당되는 용어다. 이거는 후세 사람의 다 주의 문자라는 거예요. 자, 복중한, 위상유한, 흉중유한의 이 한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한수다. 소위 이어라고 하는 것은 망양이란 뜻도 있지만 망양으로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한수로 여기는 게 좋다. 이 이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후세에 가서 망양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고방의 관점, 옛날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허라고 하는 것은 한수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후세의 망양이라고 하는 자, 한수라고 하는 건 뭐죠?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구체적인 병독. 구체적인 병독. 자, 망양은 뭐죠? 추론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인 개념.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하리하고 재채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 왜 그랬을까?
왜 재채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까? 복음 때문이다. 즉 선체의 불능체자는 한음의 그 소재의 차이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은 심형부위에 유음이 있을 때는, 한음이 있을 때는 재채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복부, 소위 말해서 위 밑에 소화 기능, 장 기능의 장에 복음이 있을 때는 재채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무탕이나 사역탕으로 치료해야 된다. 사군자탕 가지고는 양의 그 양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군자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때는 사군자탕의 양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역탕이나 진무탕을 쓰는 게 좋다. 그러나 급성 열병에도 그 사람이 하리하고 복통자가 간혹가돼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이렇게, 이와 같은 표현은 뭐냐, 정령고개라고 그래요. 정말로 간절하게 경계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용어는 병인 문자고, 이것은 증상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결과적으로 주의 문자다. 예. 후세 사람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글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글도 참 재밌어요. 수인이다. 몸이 마른 사람이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이 마른 사람이 배꼽 주위로 아프다. 배꼽 주위로 아프다. 반드시 풍랭이 있기 때문에 곡기가 불행하거늘 의사가 도리어 합법을 쓰면 그 기는 반드시 충격하고, 충격하지 않는 경우는 심하의 비증을 일으킨다. 예. 진짜 이런 경우는 약간 불충 환자는 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역이에요. 예. 심화 부위에 가서 그냥 뭉쳐버린 거예요. 이 충격 현상이 또 뚫고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상충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인후부까지 올라오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유난히 몸이 말랐다면 복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항상 살이 찌지 못한 경우는 복통이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배꼽 주위를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전부 다 병리적인 해설이죠. 이거는 오치죠. 이거는 일종의 병리적인, 이것도 병리적인 해석이죠. 자, 왜 이 사람은 곡기가 불행할까요? 그러니까 몸이 마른 거예요. 살이 안 찐 거죠. 그러니까 요 사소한 말 속에 요재통이라는 개념도 내포되어 있고, 곡기 불행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조문에 대해서 조문 모두에 병인, 평인, 성인, 수인 또는 습가, 청가, 환가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글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다. 모두 이유가 있다. 대체로 복중에 한 수가 있으면 항상 배꼽 주위로 통증이 있어서 곡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동작용이라든가 음식물에 대해서 흡수 기능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몸이 마른다. 그러니까 복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위중불화, 복중내명, 심화유수기, 위상유하는 곡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몸이 마를 수 있는 조짐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만보다 몸이 마른 사람은 살이 찌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체온 관리. 체온 관리는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 옷을 항상, 그리고 냉음료. 자, 제가 예전에 그 선생님한테 한 1년 동안 도제 교육을 배웠을 때 그분은 저한테 똑같은 말을 1년 동안 해도요. 10년 공든 탑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잘했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근데 한 번 못했어. 한 번은 잘못했어. 그러면은 10에서 하나를 빼면은 9가 되는 게 아니라 10에서 하나를 빼는데 이거는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몸이, 그러니까 한 단계를 올라가면은 체중이 2kg, 3kg 찌기가 어렵지 3kg 넘으면 그다음부터 5kg, 7kg 금세 쪄요. 근데 거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 체온 관리 그 내경에 나오는 형안음냉이라는 거 있죠. 형안음냉. 참 이건 진짜 명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이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 개념의 골수에 들어가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서 복통만 얘기했지 이 사람은 거의 알러지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이 냉한 사람들은 거의 80% 90%가 호흡기 질환, 요즘 말로 알러지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비후염, 만성 비후염, 축농증, 중이염 이런 것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농증, 비후염, 중이염을 단순히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이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의학이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글은 아주 사소한 글이지만 너무 거의 명문이고, 예, 명문이고, 그러니까 자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사군자탕에다가 계지 건강. 참 저는 계지 계지 건강으로 미연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사역탕, 복룡사역탕, 진무탕으로 하루아침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제통은 우리가 가에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요. 풍냉이라고 하는 것은 출원질이에요. 결국 풍냉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형안음냉 상패라고 그랬잖아요. 내경에 분명히 형안음냉하면 상패라고 그랬지만 기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기능, 장기능도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호흡기 계통을 고치기 위해서는 장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예. 이 몸이 마른 사람은 항상 풍한 가운데 노출이 돼 있어요. 아, 나 감기 안 걸렸어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잘 때도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감기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배꼽의 주위로 수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냉이라고 표현한 거다. 제가 이 말도 되게 좋아하죠. 예. 항상 감모돼 있다. 상감풍한지 중에 몰라요. 지식은 우리 마음은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풍안에 노출되고 있다. 근데 우리 몸은 반응한다. 이 현상에 대해서 반응한다. 우리 마음은 알지 못한다. 예.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반응한다. 환자들한테 당신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무슨 하찮은 내가 감기 걸렸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웬만한 질환들은 사실은 항상 우리가 풍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게이지를 쓰는 걸 좋아하고 곽형 써도 됩니다. 건강 같은 경우는 축수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위의 기능을 건의시켜주는 작용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의 기능이 무력해지는 경우는 전부 다 한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수에 노출돼 있다. 왜 한수가 그렇게 됐느냐? 형안음냉하기 때문에 그런다.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냉장고에 들어간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경학전설 읽고 경학전설을 한 5번 읽었던 사람인데, 맨날 그냥 뭐 찬물 마시지 말라,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저도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건강한 사람은 풍안에 노출이 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몸이 약하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풍안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제가 주말 불부를 하면서 여름에 기사가 냉방을 세게를 하면은 한 2분, 3분 있다 사람들이 재채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재채기 할 거다 그러면 재채기를 해요. 왜? 순간적으로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찬물 한번 꿀 마셔보세요. 한 2분, 3분이 있다 재채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그러는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중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곽향정산이라든가 계지탕이 왜 불후의 명처방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적산도 마찬가지죠. 만병통치죠. 이것을 치료하는데. 자, 이것으로 보면 요제통은 재하에 수기가 있다고 하는 반응이니 마땅히 축수 운중해야 하는, 의사가 도리어 합법성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아니다. 고법을 다습해가지고 망령대에 했기 때문에 그런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적었을 때 송나라 때도 지나치게 사법을 쓴 경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 사역탕, 진무탕으로 치료하고 약을 복용하고서 상충이 있거든 계지탕으로 또 돌리면 되죠. 심화비에는 영계출감탕이나 사곤자탕용으로 하면 된다. 오늘 한 달 전에 했던 거를 다시 제가